3부에서 드릴 말씀은요, 탄핵 위기론과 또다시 촛불 들자는 야당의 대선 주자, 그리고 검증과 토론 회피입니다. 야당 대선 주자들, 민주당 대선 주자들, 특히 이들이 문재인 대표를 비롯해서 어제부터 탄핵 위기설을 전파하면서 촛불을 들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어제 대전을 방문해서 박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2월 말 3월 초 탄핵이 불투명하다. 이거 자기들이 정했지요. 헌재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단 박안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 전에 한 두어 번 8인 체제에서 결론이 나는 게 맞다. 즉 3월 13일 이전에 결론이 나는 게 맞다. 이런 말을 했을 뿐이고요. 그것은 박안철 소장의 개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합리적으로도 박 대통령 측이 지금 시간을 자꾸 끌 뿐이지 새로운 공방을 벌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박안철 소장의 말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탄핵 기각에 대한 우려나 위기 부분에 대한 어떤 내용도 지금 제대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이들이 탄핵 기각을 이렇게 우려했다면 특별검사가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다가 기각이 되었을 때 썩 지나갔듯이 기자나 각 언론사 논설위원처럼 그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흘려가듯이 말을 한번 썩 하고 그 뒤에 한 번도 언급하지 않는 그런 형태들을 보이지 말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길거리로 나가서 이것은 중요한 한마디로 사법부의 판단 잘못이다. 어떻게 이것이 뇌물죄로 영장이 기각될 수 있단 말이냐. 그리고 특검 수사 똑바로 하라고 그때 해야. 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꼭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그때 그렇게 해야 지금 이런 말을 해도 앞뒤가 맞다라는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앞뒤가 맞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요. 왜? 정치는 대의고 명분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때는 말도 안 하고 썩 있었습니다. 위기는 그때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모르고 이제는 알았다고요? 그렇지만은 저는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위기설을 전파를 하면서 이재명 시장도 기득권 세력이 복귀를 노린다 이러고 안희정도 탄핵 시계는 멈춰서는 안 된다고 합류를 했는데요. 야권에는 요 며칠 사이에 헌법재판관 일부가 탄핵에 반대하고 있다. 헌재가 탄핵 일정을 늦추려 한다라는 말이 돌고 있고 정권 교체를 예상하면서 조기 레이스에 들어간 야당 후보들이 이런 분위기에 제동을 걸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문 후보는 대전시의회 기자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거부하더니 지금은 특검 수사를 거부하고 탄핵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가전수단을 쓰고 있다. 우리가 대선 전국을 말하기에는 좀 이르게 된 것 아니냐. 이분요 3월 13일까지는 올 줄 알 거라고 봅니다. 다만 본인이 지금 토론이나 이런 거를 민주당 내부의 토론도 거부하고 언론의 사회 토론도 안 나가고 있어요. 이래서 욕을 먹다 보니까 대선 국면이 아니다면서 탄핵에 집중하자. 촛불을 들고 다시 나가자. 탄핵이 위기다. 이러면서 그걸 가는 사이에 자신이 토론이나 검증을 회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권은 좀 더 탄핵에 집중하고 촛불 시민도 촛불을 더 높이 들어서 탄핵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힘을 모아 나가야 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합리적인 대중에게 좌우 보수의 좌우 기득권에 앞잡이가 되기를 거부하고 좀비가 되기를 거부하는 대중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탄핵하는 날까지는 저는 가급적이면 촛불 시위에 그리고 태극기 시위에도 나가지 말고요. 상황을 지켜보기를 말씀드립니다. 이 시위가요.
모든 민주주의의 결정을 정하는 것은 민주주의 시스템과 법과 제도, 절차 이런 것들을 다 타개하자는 쪽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 이재명 시장도 탄핵 위기론에 가세했다고 하는데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을 끌지 말고 조속히 2월 안으로 탄핵 결정을 해달라. 아니 자기들이 누가 대선 뛰라 했습니까? 뛰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저거가 출마 선언하고 저거가 대선 날짜 정해놓고 그 날짜에 안 되면 이건 탄핵 기각시키려는 음모다라고 이야기하고 음모의 정확한 증거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 모든 것이 설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자, 헌재가 정말로 7명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 7명이 되었을 때 그걸 보충도 안 한 상황에서 2명이 반대해서 탄핵이 만약에 기각된다면 그때는 촛불을 들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저는 2월 말에 안 될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3월 13일은 돼야 될 거고 그것도 사실 좀 촉박하다. 탄핵으로 가는 정확하게 가는 탄핵의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해서 역사적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그 날짜를 며칠 빨리 하고 며칠 늦게 하는 게 이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말고 국민들한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대통령이 권한 정지되어 있는데 지금 나라가 어지럽습니까? 옛날보다 더 조용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경기 나쁜 거는 죄송하지만 탄핵하고 관계도 없습니다. 자, 이 시장은 황교안 대행이나 새누리당의 태도, 거리의 여러 상황을 보면 기득권 국정농단 세력의 복귀 시도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니 박 대통령이나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새누리당의 친박 의원들 그리고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위 세력들이 탄핵을 기각시키려고 변호인들과 더불어서 특검이나 헌재에 하는 모양을 보면 그거야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런데 거리에 태극기 든 사람들 숫자를 늘려준 것이 누군 줄 압니까? 먼저 띵! 보수 주자들은 제대로 뛰지도 못하고 있는데 자, 날 받아놨다. 우리가 날 정했다. 뛰자고 먼저 뛴. 이쪽은 뛰지도 못하고 지금 쓰러져 가지고 다 자빠져 있는데 야당 후보들이 그 핑계거리를 제공을 했습니다. 진짜 신중한 야당 후보라면 내부적으로 준비 다 해놓고요. 탄핵 인용될 때까지 대선 국면으로 가서는 안 된다 했어야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문재인 후보 한번 보세요. 무슨 싱크탱크인가 만들어서 지금 몇 차례 매주 정책 발표하고 누구 영입했다 하고 장구치고 북치고 전국에 다니면서 선거운동 다 하고 다니고 간담회하고 토론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작 본인이 검증받을 수 있는 토론은 회피해서 문제지 말입니다. 나머지 이재명, 안희정, 안철수 전부 그러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승민도 그러고 남경필도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황교안은 그럴 필요가 없죠. 왜? 황 대행은 그냥 다니는 것만으로 선거운동입니까? 자, 국민이 잠시 거리 현장을 떠나고 정치권이 관심을 버린 사이 근데 여기에는 자막을 하나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라고 넣느냐. 정치권이 선거에 눈이 멀어서 대선에 환장을 해서 거리에 잠깐 신경을 끈 사이에 기득권이 복귀를 노리고 있다. 이재명 시장의 말인데 제가 첨언을 좀 했습니다. 안희정도 탄핵 시계는 절대 멈춰서는 안 된다 라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현재는 무제한 정인 신청으로 탄핵을 늦추려는 박 대통령 측의 꼼수에 단호히 대처해야 된다. 박 대통령은 시간 끌기 전술 등 탄핵 기각을 위한 어떠한 시도도 촛불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여기서 촛불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민주국가입니까? 촛불 국가입니까? 박 대통령도 자기 입장에서 방어할 권리는 있지만은 어디까지나 그 방어 권리도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행해져야 되고 무리한 어거지를 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여기에 왜 촛불을 갖다 붙입니까? 이 나라는 앞으로 중대한 문제, 뭐 노동 문제부터 시작해서 복지 문제 등 의사결정을 할 때 촛불 들고 광화문에 모여서 그 모인 사람 머리수를 세워서 결정을 할 겁니까? 대의민주주의가 아니고 직접민주주의로 전환할 겁니까? 그러면 개헌을 했어요. 대의민주주의가 우리 같은 무능한 정치인들의 한계로 잘 안 됐으니까 대한민국은 앞으로 이 직접민주주의로 결정을 이렇게 하도록 국민들이 직접 결정을 하도록 바꾸겠습니다. 그러면서 참여민주주의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앞으로 사회에 뭐 이 복지, 노동 등 중요한 정치 현안을 국민 5천만 가운데 2,500만 명 플러스 한 명이 시청 앞에 광화문에 왔는지를 직접 세어보고 그렇게 왔을 때는 통과된 걸로 하고 안 왔을 때는 통과 안 된 걸로 하고 기본소득부터 시작해서 야당 주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도 전부 그렇게 해야 되는 쪽으로 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요 법과 제도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대의민주주의 틀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왜? 그걸 운영하는 거는 한마디로 소수의 사람이 하고 그 소수의 사람이 위임해준 국민들의 뜻을 꼭 100%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들의 이해관계나 자기 도둑질이나 자기들 커넥션, 자기의 돈, 출세, 명예 때문에 다르게 행동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거리에서 좀 감시해서 보완하는 정도로 생각을 해야죠. 매사를 헌재 판결의 날짜까지를 거리의 시로 결정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러면 과연 정말로 야권 문재인 등 야권 주자들이 위기를 느껴서 이러는 거냐? 그것보다도 속셈은 이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중도부터 일부 약한 보수들까지도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 이래 모였는데 최근에 촛불보다 태극기 시위 세력들이 좀 더 기세를 올리면서 사람들이 또 그쪽으로 다시 솔살살 빠지면서 돌아가면서 이 정신없이 만들어서 대선까지 이기려고 했던 전략에 조금 차질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적어도 중간에 있던 사람은 흩어지지 말게 모아놓고 대선 날까지 끌고 가겠다고 다시 촛불에 시동을 거는 거다. 또 촛불을 계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대선에 몰두하는 게 아니라 촛불로 하자. 이러면 지금 뭡니까? 1등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왜 검증과 토론을 회피하고 슬금슬금 대통령 되려느냐 하는 비난을 면할 수 있죠. 어제 본인이 딱 그래 말했잖아요. 지금 대통령 선거운동을 할 때가 아니다. 다 자기 속셈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민주당은 어제 더는 탄핵이 인용되고 정권 교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 위기감을 조성합니다. 현재 기류가 심상치 않다. 이러다가 탄핵이 정말 기각되면 상상도 못할 대혼돈이 올 거다. 탄핵 인용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과 후보들이 선거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는 인상을 국민에게 줄 수 있다. 선거 일정은 탄핵 추이를 봐가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어제 당이 지나치게 정권 교체 선거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 해서 이 전열을 가다듬는 정신교육 차원의 의총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12일 광주에서 열리기로 했던 이 당 대선 후보 토론회는 문재인 후보의 불참 통보로 취소됐습니다. 자, 이 보세요. 이 와중에도 촛불로 가자 이러면서 당의 토론도 취소시켜버렸습니다. 문 측은 그날 전주에서 행사가 있어 참석이 어렵다고 했는데 토론회를 참가하겠다던 안희정과 이재명은 토론에 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문 후보를 비판했는데 문 후보는 토론을 받아들이겠느냐라는 기자들 질문에 탄핵 자체가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더 긴장해서 탄핵을 좀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12일 열리던 이 광주의 지방의원 협의회 초청 대선 토론이 문 후보 불참으로 무산돼 버렸고요. 이 이재명 시장은 문 후보가 개인 정책 발표회는 계속하면서 토론회는 불참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고, 그는 후보들의 정책 발표를 읽기 대해 하게 발표회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안희정 지사도 암기하는 실력이 지도자의 자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 즉 적극적으로 네가 계산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던져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활발하게 물어뜯으면서 토론을 해야 그 사람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깊숙이 고민하고 또 제대로 알고 있는가가 나오는 것이지, 참모들이 적어주고 이해관계자들이 적어준 거 좀 가다듬어 가지고 그거 그대로 읽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이야기죠. 문 후보는 탄핵 재판 중인데 토론회까지 하는 것은 이러고 경선 일정이 정해지면 얼마든지 할 거다. 앞으로 나는 탄핵에만 집중할 거다. 요래 말을 했습니다. 자, 제일 앞장서서 정책 발표회를 싱크탱크 만들어서 매주 한 건씩 터뜨리던 사람이 문 후보고, 민주당이나 다른 대선 주자들을 자극해서 한 명이 뛰니까 후다닥 이 그레이하운드 경주처럼, 개 싸움 경주처럼 이렇게 뛰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저는 문 후보가 그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다 핑계고 결국은 1위 후보로서 검정 토론을 피하겠다는 거고요. 자, 탄핵 심판이 어찌 될지는 모른다. 그렇지만 조기 대선이 될 경우를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이 경우 정당은 경선을 한 달, 본선을 한 달 이렇게 정해놓고 그 안에 치르면 됩니다. 자, 허겁지겁 될 수도 있어요. 탄핵이 딱 인용되면 2달 만에 경선 한 달, 본선 한 달인데, 이러면 제대로 토론이 뭐니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쯤 충분히 그런 토론이나 이런 검증을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탄핵이 빨라지든 뒤든 관계없이요. 탄핵과 관계없이 꼭 대선이라고 명분을 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탄핵에서 보궐선거를 치르는 대선에서는 제대로 검증이나 토론 없이 막 뽑아도 되는 겁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보궐선거에서는요, 인수위도 없습니다. 당선된 순간부터 대통령 확정이고요. 바로 취임입니다. 그 다음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당 내부에 숱하게 물어뜯는 검증을 치르고도 박 대통령도 2007년에 이명박 후보 측에서 얼마나 묻어뜯었습니까? 그래도 그때 몰랐던 걸 우리가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2012년 대선 후보 내부 경선에서 박 대통령이 독주를 해서 아무도 제대로 물고 뜯지 않았어요. 박 대통령이 대통령도 될 것 같은데 공연히 물고 뜯다가 나중에 찍힐까? 그때 제대로 물고 뜯었으면 최순실 문제도 터졌겠지요. 그래서 국민들은 TV 토론이나 이런 거 제발 좀 많이 해라. 그래서 유권자들, 이 후보들의 머릿속에 지적 능력이나 또 국민들 생각하는 관점, 도덕성, 외교, 안보, 경제, 복지, 사회, 문화, 노동 뭐 이런 주제들을 놓고 몇 시간씩 무제한으로, 제 같으면 밤샘 토론을 한번 시켜버리겠습니다. 그러면 대충 사람 미천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문서답이나 얼렁뚱땅 또 말도 안 되는 답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은 국민들이 꼽표를 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예 그냥 이 개별적으로 다니면서 사람 만나고 이런 거 못하게 하고 TV 토론만 한 10번을 밤샘 토론으로 시켜버리면 대선 후보를 검증하는데 훨씬 더 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이 인용이 딱 되어서 2달 만에 대선을 치러야 된다면 아무런 검증이나 토론이 없이 치러야 되는데요. 자, 문재인 후보부터 정말로 촛불 또 들자, 탄핵 위기다, 그래서 대선 생각할 때가 아니다, 이런 헛소리 하지 말고요. 정말로 활발한 이 토론을 하길 바랍니다. 꼭 대선 후보 토론이라도 이래 안 붙여도 됩니다. 자, 있을 수도 그 다음에 없을 수도 있는 대선을 놓고
아니 저도 될 거라고 봅니다만은 탄핵이 그렇다고 100% 대선 날짜가 대충 정해졌다 그리고 대선을 할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융통성 있게 예? 이 주요 잠룡들을 불러서 미리 토론을 숱하게 할 수 있지요. 문 후보부터 본인이 그걸 제안하고 그 토론에서 능력을 보이기를 바랍니다. 물론 안 하겠지만.